반갑습니다. 24년도 소방 승진 시험을 대비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강의를 맡은 엄기철입니다. 자, 법령의 3, 4 여기에 지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간단히 교재 제일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소개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 양령이나 이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말이 나오는데 요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 책의 차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교재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 서론, 그러니까 승진 시험의 안내와 법 일반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에 제1장 총칙, 법 제1조부터 5조까지로 구성된 총칙,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또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칙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총칙을 이해 못하면은 뒤에 있는 2장, 3장, 4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칙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혀 또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앞에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특히 처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보시는 분들은 이 총칙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은 2장부터 제대로 된 해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 변경 있고, 다음 3장을 볼까요? 3장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인데, 여기에 지금 16조의 2 위험물 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이라는 게 신설 예정입니다. 현재 신설이 확정된 게 아니고 입법 예고가 됐죠. 예정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 19조의 2도 있죠. 19조의 2도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 이것도 신설 예정입니다. 신설 예정은 그냥 예정일 뿐인 겁니다.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재의 신설 예정, 개정 예정 이런 것들은 법이 개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완전히 지금 맞는 게 아니니까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장, 5장 이렇게 나갑니다. 6장, 7장 벌칙까지가 있고, 법령에는 벌칙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의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가 교재에는 8장과 9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8장은 기술적인 기준, 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제조소 등의 시설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9장은 설비에 관한 기준이라고, 제조소 등에 들어가는 소화, 경보, 피난 설비를 어떤 기준에 가지고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 놓은 파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7장까지는 원래 법의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8장과 9장은 제가 교재의 편의상 만든 장입니다. 자, 승진시험 안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시험은 경으로의 시험과 영어로의 시험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제가 기억으로는 과거에 부산에서 한 4, 5년 동안 경시험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 외에는 경으로의 시험, 영어로의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물은 장으로의 시험, 위로의 시험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넣었고 나머지는 생략한 겁니다. 자, 시행령과 규칙을 포함합니다.
시행령과 규칙을 포함하고, 자, 법령의 문제는 필기 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됩니다. 자, 지금 현재 개정은 됐는데 시행이 언제냐? 그게 올해 같으면 24년도죠. 시험일 기준으로 넘어서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뭐 문제 수는 지금 3, 4 로마 이거 3, 4가 유효물이 들어가는 파트인데 이게 지금 한 12문제 내지 13문제가 나오고 있죠.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별 시험을 칠 때는 15문제, 16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출제 기준과 출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완전히 여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과목 전반에 대해서 고르게 출제해라. 정답은 확실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도록은 하고 있지만 과목 전반에 대해 고르게 출제 사실은 안 그래요. 해마다 좀 어떤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파트에서는 작게 나오고 그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학습에 어렵고 혼란을 주기도 하죠. 자, 난이도도 똑같아요. 기준적인 거는 제시를 할 때, 출제를 의뢰할 때 쉬운 거를 30%, 중간 수준의 문제를 50%, 좀 수준이 있는 문제를 20% 이렇게 좀 조정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어느 게 쉽고 어렵다는 이거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쉽고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렵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매년 수험생들의 어떤 그 학습도에 따라서 이거는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판단은. 자, 법 일반론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시험이 나온 건 아니지만 소방기본법에서 19년도에 실체 규정을 찾아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법의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의 어떤 제명, 본칙, 부칙으로 돼가 본칙에는 이렇게 총칙부터 해가지고 벌칙 규정이 주로 있는데 거기에 실체 규정이 있습니다. 안에. 이 실체 규정을 찾아라고 기본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유효물 안전관리법도 법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눈으로는 보셔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 실체 규정인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데 또 소방에 관련된 법 중에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여기에 두 개가 다 같이 혼용해가 쓰는 겁니다. 요 법과 법률의 차이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적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보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자, 계속 넘깁니다. 자, 넘겨가지고 자, 신설 예정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예정은 예정일 뿐입니다. 개정이 신설이 확정되면은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법제처에서 조문을 확실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래 7장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법제처의 법조문은 이렇게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기본수에 나와 있는 8장과 9장은 제가 학습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따로 만든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칙이 있죠. 언제 효력을 발생할 건지. 자,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법을 이렇게 펼쳐서 읽을 줄을 아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의 법을 조항호 목이라고 읽습니다. 법 제 몇 조, 제 1항, 제 몇 토. 목은 제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목은 그냥
뭐 가목, 나목, 뭐 제가목 이러지 않고 그냥 가목, 나목, 다목 하는데 조항호는 제, 메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제자를 붙입니다. 자, 특히 이거 법문의 구조, 뭐 법문 그냥 법의 조문은 그냥 문장이란 뜻이죠. 법의 요거를 읽을 때 하나의 문장이 일반적이지만은 두 개의 문장 또는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거는 전단, 후단이라고 읽습니다. 이 후단은 이 경우 이렇게 시작되죠. 앞에 문장이 끝맺음 점을 찍고 뒤에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충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단, 후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한 문장이 끝나고 점을 찍고 거기에 뒤에 단, 다만, 그러나 이런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본문, 단서 이렇게 앞에 문장을 본문, 뒤에는 단서라고 읽습니다. 단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법을 보다 보면은 법의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그렇고 우리 법에 뭐 개인의 주구에 있어서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우리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장주의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거는 헌법상에 나오죠.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 밑에 하위법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법의 효력의 우열관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 행정법을 행정에 관한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그러니까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공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이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위험물안전관리라는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공법이다 이 말이죠. 자, 행정 뭐 입법, 사법, 공법, 사법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현재 위험물법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지금 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법률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법률. 국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가는 걸 이거를 법률이라고 하죠. 법에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법률입니다. 지금 시행령 우리 법조문에 뭐 대통령령에 의한다 또는 불령에 의한다 이런 말은 곧 시행령에 있다, 시행규칙에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법조문을 보실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건 시행령에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부령이다 이 말은 시행규칙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임행정규칙 뭐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다 하죠. 뭐 위임자를 굳이 안 써도 다 알아들으니까 뭐 지금은 법제처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뭐 위임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굳이 위임을 안 적더라도 그냥 행정규칙이라 하면은 소방청의 훈련, 예규, 고시, 공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험은 시행규칙까지 범위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규칙 요거는 지금 교재에 보면은 뭐 고시다, 훈령이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거지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범위 안 논다고 했죠. 자, 그래도 과거에 보면은 조금 응용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는 그래도 알고는 가셔야 좋다는 거예요. 응용을 해가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침적인 게 있고 또 시도조례 있죠. 시도조례는 조례에 의한다. 어디에 의하느냐 조례.
요것만 나올 수 있지 조례는 또 나올 수가 없어요. 조례는 시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각 지방별 시도에서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내용이 시도의 환경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시험에 안 놉니다. 그냥 조례에 의한다고 말면 돼요. 자, 이렇게 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습도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자, 업무 처리 지침이 아마 현재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아마 조금씩 늘어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성진 시험에 있어서는. 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또 유물 시설의 연역에 대해서도 알면 좋겠죠. 법은 여러분들 현재법을 공부하지만은 실제 실무를 보시거나 현장의 뭐 단속 업무, 점검 업무를 보실 때는 현행법도 아셔야 되지만은 과거의 법의 흐름에 따른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법은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 아니고는 소급을 하지 않죠. 과거에 정상적인 허가가 나가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변경이 없었으면은 법이 뭐 개정이 되거나 신설이 되더라도 거기에 소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은 과거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법을 몇 년도 시설은 어디에 나와 있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험에 입력하면은 실무적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자, 위험물 시설도 그렇지만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는 소방 시설들이 있죠. 요거는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실무를 보시다가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 찾으면 되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뭐 조금 내용을 알고 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습의 요령. 자, 지금 이 기본법을 기본서를 한 5번을 보세요. 일단 5번을 보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 간단한 것부터 넣고 머리에 안 담아지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한 5번 보는 동안은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 자기네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자기 지식으로 억지로 이 파트를 내가 모르고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학습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시간을 너무 뺏기면 안 돼요. 일단 5번 정도 보면은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한 5번을 읽으면은 그냥 그 중에서 내가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온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5번 정도 보고 나면은 이제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왜 여기 있느냐? 저 뒤에 거하고 서로 비교가 필요해서 여기에 뒤에도 놓지만 앞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 표가 놓으면은 이 두 개는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비교를 해라고 이 표가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법 조문을 펴놓고 보는데 이 내용은 여기 없는데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 5번 정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왜 여기 있는지 아시게 되고 5번 정도로 봐야만이 또 내가 무엇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5번 정도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어쨌든 머리에 오래 남으려면은 사람은 좀 망각을 잘합니다. 또 뭐 여러분들 학습을 한 사람이 나이도 조금 조정해야 될 게 이게 자기의 어떤 그 기억력에 이런 게 한계가 나이별로 틀리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책을 손에 놓으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만은
가급적 3일 이상 책을 손에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주무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자기 머릿속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 연상 훈련을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베개에 머리 놓고 이불 덮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무엇을 내가 공부하고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내일 시간 나서 이 부족한 걸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이 학습도가 빨리 올라가요.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제가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